자,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제학 이제 시작인데요. 모든 과목이든 처음 시작하면 약간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약간 OT 비슷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교재는 우리 이 책으로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사 경제학이라고 해서 갖고 계신데요. 약간 수업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 적합하게 감평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을 약간 쉬운 내용서부터 좀 수준 있는 것까지 심화 집어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점 맞을 수 있는데 100점까지는 안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점,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 넘어가시면 머릿말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경제학이 뭔지 그거랑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써놨는데요. 같이 머릿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쪽에 오시면은요. 자, 우리 경제학 시험이 꼭 간평사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회계사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있고 다양한 데서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간평사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공무원 정도보다 조금 어려운 그 정도 난이도였는데 최근에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렇게 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이제 회계사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회계사랑 거의 삐까삐까하게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근데 회계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회계사는 어렵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는 좀 시간 안에 못 푸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한 4-5 문제는 그냥 풀지 마세요 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빼놓고는요. 풀만합니다. 대신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보험계리사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실 때요. 우리 문제도 조금씩 풀어볼 거거든요. 정리도 할 건데 그때 공부를 회계사나 간평사 문제를 바로 풀면은 일부 쉬운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우리가 기반이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풀 예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잠깐 좀 풀 예정이고 그다음 객관식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하면서도 제가 객관식 문제를 약간 일부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리고 시험이 대충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객관식 경제학 중에서 난이도가 좀 이렇게 높은 난이도를 요즘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는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 커리가 한 9월달 정도에 기본 강의가 대충 끝나는데 한 늦어도 한 10월, 11월까지는 다 기본 강의를 끝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약간 객관식 강의를 한 11월, 12월 이렇게 하면서 1월 정도까지 가져가서 2월달에 마무리해야지 1차 시험을 좀 무난히 합격하지. 우리가 보면은 회계학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꽈락을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꽈락을 면한다 이 목표로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데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 보면 2차 공부에 신경 쓴다고 1차 공부를 좀 등한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1차에 올인을 하거나 공부 좀 하신 분들은 2차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1차도 빨리빨리 조금씩은 해야겠구나 하셔야지 만약에 한 11월까지 그냥 2차 공부 쭉 달리시다가 12월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공짜가 없거든요. 그냥 탈락으로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2차 공부. 그러니까 내가 1차 공부를 합격하지 못했는데 계속 2차 공부만 하게 돼요. 그럼 되게 그게 하면서도 마음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차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아니 무슨 고시 시험이 1차 공부를 좀 약간 등한시하고 2차에만 매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회계사 같은 거 준비한 친구들은 약간 겹치는 게 있긴 하지만 1차를 보통 그거는 좀 약간 버겁기 때문에 1차를 그냥 1년 정도 이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2차 공부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대신 경제학 같은 것은 한 9월 늦어도 10월 정도까지는 기본 강의 좀 끝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랑 같이 병행해서 계산 문제 비중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경제학이 미시, 거시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미시 경제학은요 계산 문제 비중이 좀 이렇게 가능한 한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하루 아침에 단박에 암기해서 그냥 띡띡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를 평소에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국제경제학 파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은 미시, 거시, 그리고 뭐 크게 국제경제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간평사 시험에서는 국제경제 비중이 조금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버겁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출제 경향 나와 있는데, 그거는 미시경제가 뭐고 거시경제가 뭘 배우는 건지 설명해놨는데요. 이거는 수업 끝난 다음에 나중에 종강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아, 이런 거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우리 한 3페이지 넘어가시면 간평사 고득점을 위한 대비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간평사 시험은 자, 경작인데 객관식 경작입니다. 아시겠지만 객관식.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객관식 경제학 시험은 객관식처럼 공부를 하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주관식은 직접 논술형으로 답을 써야 되는 거고요. 뭐 어떤 문제 출제 배경부터 내용을 쓰고 시사점까지 쫙 써야 되는데 그래프도 그리고, 객관식은 사실 답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니, 답만 잘 찾아내시면 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이라든가 표 이걸 그냥 암기하시기보다는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약간 좀 객관식의 어떤 감각을 좀 키우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문제가 풀 수 있는 게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 안에. 그래서 그거를 잘 골라내는 연습을 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객관식답게 공부해라.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딱 봤더니 이 문제는 내가 익숙하고 풀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도전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시간 안에 풀기 뭐하니까 이렇게 제끼시는 능력도 사실 그게 아는 거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바로 우리의 중요한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플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이 잘 보면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수업 시작할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게 되게 파편적으로 뭘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플하게 구조화시켜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잘 복습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은 천재처럼 공부하라 했는데, 이 천재라는 게 뭐 사실은 뭐가 천재인지 모르겠지만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맨날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지겨운 삶을 사는 건데요. 어차피 그러한 지겨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즐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걸 좀 극복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몇몇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의 그 사례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요. 우리가 수업 듣는 것도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른 건 재밌나 모르겠지만 회계학 재밌으세요? 뭐 민법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땐 경제학이 더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다 재미없는 거예요. 이 재미없는 삶을, 이 과목을 우리가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천재적인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거기 해놨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수업에는 여러분들이 천재처럼 한다라는 얘기는 수업을 빠지면 안 돼요. 개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빠지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수업을 아침에 시작할 때 9시 반에 시작했어요. 아니면 좀 늦게 10시에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9시 반에 하나, 9시에 하나, 늦는 사람은 똑같이 늦고요. 오후에 오는 사람은 똑같이 오후에 오고 그렇게 된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9시 반에 했었던 것도 아침에 출퇴근 뭐 이런 거 출근 시간에 겹치니까 좀 그걸 배려해 준다고 9시 반에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 분은 한 8시 한 40분, 50분 이렇게 오시고 늦게 오시는 분은 똑같이 늦고 그래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9시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신 수업이 보통 학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1시까지 하기도 하는데 우린 12시까지 할게요. 그래서 12시까지 한 다음에 보통 1시간 반 먹고 1시부터 오후 수업도 같이 한다라고 하면 한 4시쯤 이렇게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수업을 뭐 같이 둘 다 하는 날도 있고 오후에 있는 날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시험을 보려고 해요. 시험이요. 시험이 이제 복습 테스트예요. 복습 테스트. 저는 요거를 강조하는데 원래는 제 생각에는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막 엄청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아무튼 좀 그래. 인터넷 온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온라인계로 가게 되면요. 망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시간을 줄이고 뭘 줄여? 아니에요. 왔다 갔다 거래 비용, 이동 비용 그 줄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온라인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마음이 조급해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속도를 올려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나름 쉬운 거는 말을 빨리 하고 어려운 거는 천천히 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걸 다 1.5배속으로 올리게 되면 아니 자기 머리가 천재도 천재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거든. 그거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마음이 완강을 목표로 하니까 속도를 1.5에서 최대한 올리다 보니까 수업은 들었어. 나 이제 기본 강의 다 들었네. 근데 문제 안 풀려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계산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엄청난 미적분 나오는 거 아니거든. 덧셈 뺄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학교에서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계산 숫자를 좀 다루는 일을 했으면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 지수, 분수 이런 건데 안 풀리는 거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습관이니까 습관. 이게 개근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합격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지각하는 것도 습관이고 다 습관이야. 그 습관을 바꾸셔야 돼. 오늘부터 바꾸셔가지고 학원은 몇 시에 오는가? 9시 수업이다. 저보다 일찍 와야죠. 저도 그래도 한 50분, 45분 이 정도에 맞춰서 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요. 전날 배운 걸 아침에 공부하는 게 예습, 복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가서 뭔가 자세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스마트폰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날 배운 거 사진 착각 찍어가지고 그거 보시고 뭔 뉴스를 또 봐요. 뉴스는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차단. 아셨죠? 아예 그 스마트폰을 다 뺏어야 되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뉴스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류현진이 이번에 승리했어요. 또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셔야지. 그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수험생에서는 진짜 스마트폰이 사탄이에요. 사탄. 생각해봐요. 우리 책은 나름 해가지고 2도 인쇄로 강의 이렇게 책을 좀 찍긴 했잖아. 근데 대부분 책은 또 1도란 말이야. 근데 스마트폰의 뉴스 그건 뭐야? 올 컬러잖아. 그러니까 올 컬러 이렇게 보다가 뇌가 거기에 이렇게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다가 1도 있는 민법이나 무슨 다른 책 뭐 회계 잘 모르겠는데 그 책들은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려요. 뇌가 이게 뭐지? 되게 재미없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리멸렬한 그냥 삶을 사시다가 그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거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때 나중에 여가를 떠나시거나 그랬을 때 그 여가가 행복한 여가가 되는 거지 늘 여가만 즐기던 사람한테는 여가가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네트워크 친구들도 다 끊으시고요. 그냥 공부만 좀 하시고 예습 복습 잘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험 끝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수가 너무 짧았어요. 시험 문제는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학원에서 이제 그 전에 했던 거대로 해서 15번인가 16번인가? 그건 사실 거의 사기거든요. 경제학이랑 원론 정도 할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보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시간을 아예 좀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좀 가능한 한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확보를 했는데 그 대신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 강의 끝난 다음 문제를 조금 풀어드렸긴 했는데 앞에만 맛보기로 좀 풀어드리다 뒤에는 아예 풀지도 못했죠. 진도도 나가기 힘드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능한 한 약간 복습 테스트 겸 그래서 사람이 좀 오후에 어느 정도 오나 봐서 사실은 시험을 보려고 그랬어요. 시험 보면 또 안 오실래나?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누적 엑셀로 해가지고 선물을 나중에 해서 줄까? 근데 제일 첫째 조건은 시험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 요거 딴 거 필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 중에서 그다음 잘 본 사람 이렇게 3명에게 뭐 객관식 책이라든가 무슨 다른 선물을 줄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흐지부지 되면 그냥 자료만 나눠주고 푸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수업이 오전 오후 수업 있는 경우 기준으로 하면 4시에 끝나잖아 오후에. 그러면 딴 건 다 포기하시고요. 6시까지는 제 생각에는 학원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오전 오후에 배운 경작을 배웠다라고 하면 잠깐 쉬셨다가 담배 피시거나 커피 한잔 하신 다음에 한 뭐 4시에 끝나면 한 4시 2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반 정도 바로 복습하세요. 바로 복습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바로 복습하시고 그다음 식사하시고 그다음 이제 집에 가시거나 독서실 가셔가지고 2차 공부를 하시던 뭘 하시던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날 배운 경제학은 그날 마무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이것도 오전 수업
끝나게 되면 그때는 진도에 맞춰가지고 오후 수업 시작할 때 잠깐 한 10문제 정도 테스트라고 해서 너무 부담 느끼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사람이 긴장을 해야지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오후 수업 끝난 다음에는 바로 하기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끝난 다음 30분 후에 이렇게 학원에서 잠깐 나눠줘서 테스트.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봐가지고,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씩 생각하고 있고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풀어드리거나 그렇게 할게요. 그것만 잘 하시면은 제가 책임져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작에서 꽈락은 아니고 당연히 한 70점, 40점 이상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수업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있고 4번은 그냥 5번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것도 경제학이 약간 직관적으로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표를 너무 암기하다 보면 사실은 좀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고득점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관련해서 고득점 방법. 예,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도 맞는데 이제 나름 공부하는 노하우가 있긴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산 문제를 좀 잘 정리해야 되는데 계산 문제 비중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근데 요 계산 문제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따로따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초경제 수학, 우리가 기초경제 수학 예전에는 수학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수학 특강을 차라리 했었습니다. 근데 수학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아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짱박사 경제학이라고 있어요. 짱박사 경제학. 네. 그래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어. 이제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거기 가보시면은 요 기초경제 수학을 제가 시간이 날 때 요즘은 좀 한창 바쁜 타임이어가지고 잠깐 못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수서부터 분수서부터 연립방 정식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예 수험생을 위한 기초경제 수학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 특강을 했는데 예전에는 진짜 지수 간단한 연립방 정식 1차 방정식 간단 미분 이거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요즘은 그거는 다 아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거의 진짜 가감승제 덧셈 뺄셈서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학과에서 하는 수학 그건 아니고 수험생을 위한 그걸 해가지고 약간 제가 전에 세무대학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 수업 목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데 아예 수학 베이스가 너무 낮은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마련했는데 뒤에 보면 연습 문제가 다 우리 경제학 기출 문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과에서 경제 수학하는 건 미적분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름을 그래서 수험생이라는 걸 넣어놨는데 책도 있어요. 근데 요것도 강의를 할까 하다가 별로 많이 선호하진 않고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자료를 올려놓고 있는데 짧게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거 보셔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 경제학 교재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토픽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마무리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객관식 책 앞에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건데 시험 문제 나오는 토픽 한 100개 정도를 간단히 쫙 해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플러스 5점을 위한 경제학 복습의 팁 나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수업을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50분 딱 끝났잖아? 그럼 제가 칠판을 지우긴 하지만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지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50분 끝났으면 그때 50분 동안 배운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스스로 되뇌이거나 아니면 옆에 친구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딱 마무리 짓고 오전 수업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면서 또 오늘 3시간 동안 뭘 배웠지? 중요한 그래프, 수식 그거 다시 보시고 저녁 끝난 다음에 오후 4시에 끝나게 되면 그때 책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거 보시고 이렇게 3-4번 해서 그냥 오늘 배운 건 오늘 싹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뭐 그게 되게 보면 쉬운 얘기인데 그게 공부를 그리고 빨리 마무리하는 지름길이에요. 아셨죠? 이걸 산만하게만 이것저것만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수업 듣는 날은 수업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고 바로 그날 끝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계산 문제 딱 보신 다음에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 그게 바로 이렇게 딱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판서를 제가 열심히 하는데 필기도 저는 가능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을 보면 중간중간에 빈 공간도 많이 두긴 했는데 노트 필기 같은 거 노트 하나 마련하셔도 되고요. 책에다 하셔도 되고 객관식인데 왜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까지 있잖아. 2차 시험. 그런 것도 보시면 제가 뭐 주관식 시험 다른 것도 뭐 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안지를 딱 보면 글씨랑 답안 쓰는 그런 것도 이게 실력에 비례합니다. 딱 보면은 그냥 이 친구 답안지는 그냥 2차 시험 합격. 물론 내용은 어느 정도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대부분 또 그런 답은 또 자신이 있으니까 내용도 이렇게 좀 잘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자신 없는 답안지들은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한 친구들은 글씨나 이렇게 구조 같은 것도 목차 잡는 것도 이렇게 딱 보면 뭐 자신 없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지 쓰실 땐 아시겠지만 글씨랑 또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좀 글씨를 좀 쓰는 것도 그러니까 노트 필기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시험도 또 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로로 말씀드리고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정리하자.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테스트 같은 것도 할 텐데 그것도 빠지지 말고 이 테스트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린 간평사 문제 스타일 정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쉬운 걸로 할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간평사 이상 회계사 문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경작이 뭔지 챕터 1장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은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보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 자체 보시면 1장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요.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경제와 경제 문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제와 경제 문제. 경제와 경제 문제. 자, 경제가 뭔가요? 경제가 우리가 이제 모든 면에서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정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딴 게 다 좋아도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미국이나 이럴 때에도 뭐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제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말 그대로 원래 이제 어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라고 하면요. 뭐의 약자냐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요. 세자를 써요. 그리고 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 뭐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고 백성들을 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잘 구제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를 이코노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에서 이코노모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코노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원이 뭐냐면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자, 그런데 사실 뭐 비슷한 얘기죠. 국가를 관리하나 가정을 관리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을 관리하는 거야, 시간을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뭘 공부할 것인가 그걸 잘 고민을 하는 선택을 통해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여기 재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백성들을 빈곤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살려두는 그 얘기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서양식 표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약간 이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효율성이라는 얘기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득 분배 같은 게 불평등하면 그것도 안 좋으니까 이것도 공평성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
다양한 뭐 경제 문제,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거기 볼게요. 경제 문제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언제 소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 모든 문제가 왜 나옵니까? 라고 하면 거기 별표하시죠. 그 단어가 언제나 떠올라야 돼요. 희소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제 문제라고 할게요. 경제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그 천국이나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게 되면 뭐 선택이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자원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소해요. 그래서 뭐가 희소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자원이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이라는 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학원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시간도 사실은 자원이에요. 시간이 내년에 막 빨리 붙으려고 하니까 2차까지 준비하면서 아니면 1차도 종합반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의지가 엄청 뛰어나신 분은 동영상 들으면서 자기가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러려면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스케줄 관리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를 뛰면서 매니저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처음에 잠깐 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뭔가 멘탈이 망가지거나 삶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되면 그게 쫙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반 커리를 따라가는 거는 나름대로 그 수업만 잘 들으면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그냥 강의가 다 종강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종합반 커리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버겁게 내가 따라갔다? 그럼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실력이 한층 올라가요. 근데 그걸 자기가 혼자 하게 되면은 잘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게 막 뒤죽박죽 막 얽히고 설키고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 그거를 몰아서 들어요. 하루에 막 10개씩 듣거나 아니면 동영상 속도를 너무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 잘 안 되는 게 엄청나게 크게 공부를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작은 그 구멍 하나가 땜을 붕괴시키는 거랑 비슷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걱정 안 하겠지. 여러분들 만약에 한 500년 산다라고 해봐. 그럼 못하러 뭐 내년에 뭐 시험 붙어요. 그냥 천천히. 드라큘라, 좀비 뭐 이런 거면 한 1000년, 2000년 산다 해봐요. 그럼 뭐 이렇게 빨리 붙을 필요도 없죠. 한 간평사 시험 준비를 1차를 한 50년 후에 합격하고 50년 동안 2차 공부하고 한 300년 동안 뭐 간평사로 생활하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원? 말 그대로 석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에너지 같은 것도 다 자원입니다. 이렇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충분하면 상관없는데 이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요, 그 앞에 보시면 경제학은 뭡니까? 라고 하면 경제학은요, 사실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과학의 사회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사회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인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이 무한히 있어요. 무한한 가운데. 근데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원의 희소성. 자, 그래서 이 욕망을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보면 뭐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업을 들으러 오기도 하고 아침에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등등등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전부 다 이거를 우리가 달성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만족스러운 걸 하나 선택을 해요. 수업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선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없애야 되고요. 영화 보고 싶은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게 되면 수업을 못 듣거나 그래서 여기 어쩔 수 없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선택. 네. 그
근데 왜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면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거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희소성 거기 보시면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에 비해서, 그쵸, 욕망은 엄청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재벌 회장들도 거기 보시면, 우리 1페이지 들어갔어요. 재벌 회장들도요, 거기 보시면 하고 싶은 욕망, 무한히 많은 거죠. 돈이 아무리 많더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희소한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게 여기 무슨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라는 말이 여기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이라는 말 좀 잘 체크하시고요. 상대적. 희소성 파트요. 잘 쓰세요. 우리가 뭐 이게 진도를 페이지를 확확 넘기거나 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천천히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정리합시다. 요 단어들을 잘 보시면 돼요. 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 근데 욕망은 무한해요. 근데 이걸 충족을 다 시켜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매 순간 직면하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경제학은 뭐 배우는 학문이야? 아니, 선택에 대한 학문이에요. 선택. 매 순간 뭘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언제 생산하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고민해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 뭔가 좋은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거기 밑에 3번에 보시면 재화, 서비스, 자원 이렇게 있어서 용어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 정리인데요. 자, 우선 1번 거기 봅시다. 경제재랑 자유재가 있습니다. 경제재와 자유재가 있습니다. 자, 자유라고 하는 건 이제 뭘 번역했냐면 프리를 번역한 거예요. 프리, 좋은 거라고 해서 good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희소성이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선택과 관련해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요. 이게 기회비용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원리 하나만 고르세요. 경구라고 해야 되나? 그게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게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프리런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공짜로 선심성인 뭐를 막 베풀게 되면은 와, 좋다. 이렇게 하면 완전 바본 거야. 반드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경제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예, 계속 강조하지만 희소성, 공짜가 없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뭐 하나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재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대가를 치르는 재화다. 예, 그 재화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경제재예요. 그럼 자유재는 뭡니까 하면 프리잖아. 프리가 사실은 이게 번역을 이제 자유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뭐 자유도 맞긴 하죠. 공짜라는 느낌입니다. 공짜. 프리런치가 없다고 그랬잖아. 공짜 점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공짜 점심이 없는 게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럴 거냐면 자유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게 바로 공짜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뭐 있나요? 뭐 있어요? 자유재 같은 경우? 공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냥 물 이런 거요. 근데 이 공기랑 물 같은 것도 우리가 깨끗한 공기랑 깨끗한 물 하면은 이거는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니까 대가를 치르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공기도 더러워지게 되면 이제 돈 내고 사 먹는 날이 올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충분히 많아가지고 공기나 물 같은 거는 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건 자유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경제학의 출발점이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얘가 우리의 이제 관심사예요. 주로. 아시겠죠?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경제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우리 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재랑 생산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재 그리고 생산재 이렇게요. 자, 소비재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소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 이거 효용이라는 말로 쓸 거예요.
만족으로 연결되는 재화를 우리가 소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산재는 뭐냐면 뭔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인풋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보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보리차를 끓여서 그걸 마셔 이렇게 아이고 맛있네 행복하네 그럼 그게 소비재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청량 음료 회사 안에 들어가서 보리 음료 요즘 뭐 나오나 맥콜 뭐 이런 거 있나요? 보리 음료로 이렇게 만드는데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재화나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화와 거기 보시면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용역 이런 말도 많이 썼습니다. 재화는 우리의 만족을 달성해 주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재화입니다. 눈을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보이면 그게 재화고요. 1페이지 하고 있어요. 1페이지요. 그 다음 서비스는요. 거기 보시면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켜주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서비스예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강의라든가 뭐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것도 물론 눈에 보이긴 하죠. 근데 그 효과가 직접 나한테 와 닿지는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서비스 보시면 물건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경제재와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여서 이것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르는 경제재에 속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우리가 상품이라는 말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커머디티라는 말을 쓰긴 할 건데 그래서 거기 앞에도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분류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 서비스도 의료기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편의상 좀 우선 나눴고요. 그리고 상품은 재화나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상품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commodities 해서 상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보통 혼용해서 써요. 뭐 재화가 몇 개, 사과라는 상품 이렇게 막 나오니까 살짝만 봐두시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서비스를 한다. 이건 수능 이런 거에서나 중학교 경제에서는 하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당연히 나오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 생산 요소가 있어요. 뭔가 우리 나중에 볼 텐데 생산 과정이라는 거 하면 이쪽이 인풋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인풋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거 나중에 생산에서도 볼 텐데 건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안에다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아웃풋 이렇게요. 그래서 인풋이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요소예요. 주로 이제 L이라고 많이 써요. 레이버 해서 노동 이렇게 있고요. 캐피탈 해가지고 자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리는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인풋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뭔가 변환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뭔가 아웃풋으로 만들어져요. 뭐 사과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를 생산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생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생산해서 나중에 할 건데 생산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인풋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는 생산 요소예요. 물건을 만들 때 쓰이는. 근데 거기 보시면 생산 요소 중에서 본원적 생산 요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 노동,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자본 할 때 거기 보시면은 이 자본제인데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캐피털이라고 해요. 근데 K라고 쓴 건 독일어 때문에 어원이 나온 건데 캐피탈이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닌 이 토지는 신이 인간한테 약간 준 거야. 땅이나 바다 이런 건 우리가 뭐 그냥 애시당초 태초에 그냥 받은 거니까 그거랑은 달리 이 자본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그 끝에 생산 수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나 뭐 생산과 관련된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재, 캐피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땅을 파는데 맨손으로 파봐.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힘들고 성과가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포크레인이나 삽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손쉽게 많은 것을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산 요소는 뭐 경영 이런 건 좀 빼고요. 토지도 있긴 한데 그 뭐 이렇게 노동 자본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겁니다. 아셨죠?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인트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밑에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우선 2번 거기 한번 보시면, 희소성과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별표하세요. 사실은 요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경제 문제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희소한 자원을 놓고 다투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뭐 지하철에 의자가 5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10명이에요. 그 자본주의라는 그런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이 원천적으로 사실 의자 뺏기 싸움이에요. 아니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의자는 5개밖에 없는데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니까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얘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사회주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가장 이념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능력만큼 일을 해라. 그 능력 있는 사람 일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좀 뭐 이렇게 배려해서 쉬고 그 다음에 같이 생산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름답고 좋긴 한데 인간의 약간 뭐라고 할까 본능, 본성 그거를 좀 약간 커버를 잘 반영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어느 정도는 아니면 이제 가족끼리 뭐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일 땐 가능하지. 야 뭐 큰오빠 네가 능력 있으니까 네가 많이 하고 애들이 뭐 동생들이 이러니까 네가 좀 나눠줘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가족이나 이렇게 혈연이나 이렇게 뭔가 친족으로 묶이지 않은 친족끼리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겠지만 모르는 타인끼리 모였는데 능력 있는 사람 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처음엔 좀 굴러가다가 그다음부터 내가 왜 일하지? 내가 괜히 일을 하고 쟤는 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뒤로 가다가는 지리릭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건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인간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타적인 유전자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기적인 유전자를요 이렇게 서로 경쟁을 시켜서 누가 경쟁이 좋습니까? 경쟁이 안 좋죠. 그냥 간평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다 합격시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경쟁을 해야지 희소한 자원을 놓고 다툼을 해야지 류현진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한치까지 이렇게 쫙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한치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그걸 이제 다 서메이션해서 보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성과라든가 열매가 가장 커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모든 근원의 시작이 희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희소성 때문에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아이고 내가 저걸 선택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죠. 그 아쉬움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어떤 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뭐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앞에 1시간 동안 한 것들은 인트로뿐만 아니라 그냥 요 얘기 있죠. 아,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에는 다 고통과 대가가 따르는구나.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심플하잖아.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말 2번에 나와 있는데 그거 잘 좀 체크하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메커니즘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했는가라고 했을 때 효율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효율성은요, 거기 보시면은 최대 효과의 원칙, 최소 비용의 원칙 말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낭비가 없는 이렇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간평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최고 점수를 받는 게 좋고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면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 낭비 없이 공부해라 이거예요. 내가 사실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는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라토너 중에서 요즘이야 뭐 누가 있나 이봉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맨발에 아베베라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디오피아 선수인데 맨발로 뛰어. 그러니까 우선 우와 맨발로 뛰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승을 하지? 열악한 환경에서 또 더 놀라운 거는 42.19km를 딱 끝났어. 다 뛰잖아. 다 뛰고 나서도 딴 사람들은 픽픽 쓰러져. 그래서 아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뛰고 있어.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했죠. 아니 안 힘드세요? 저는 20km도 더 뛸 수 있습니다. 우와.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보잖아. 그게 뭐야. 20km가 남으면 나의 목적이 마라토너를 완주하는 건데 42.19km가 있으면 시간과 에너지 체력을 잘 배분을 해가지고 최대의 속도로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시간 관리랑 에너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20km나 더 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나오면 잘못 배분한 거지. 지금 남들은 자기가 뛰어났으니까 남들을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난 이렇게 해도 남았지 하면서 그것도 아니고 그게 스포츠 정신에 부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낭비 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시험 보기로 했다. 그러면 진짜 당연한 얘기지만 죽을 똥 살 똥을 해가지고 막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자기를 몰아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의 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한층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은 좀 능력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룰루랄라 하면서 시험 하면서 나는 이거 1차 붙었다 이러면서 2차 붙었다. 그 사람 뭐야? 아베베랑 비슷해. 뭐 애시당초 타고난 재능이라 할까? 탤런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늘 웃어. 룰루랄라. 근데 이거는 신이 얘한테 에너지를 한 200이라는 에너지를 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서 맨날 울어.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고 난 이해가 안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60의 에너지를 줬어요. 근데 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물론 이게 너무 능력이 안 되면 빨리 그만두고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시험이 나한테 맞나?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해봐야 돼. 목숨 걸고. 해봤는데 아니 이 앞에 자리에 류현진이 와서 수험을 공부하고 있다 해봐요. 그럼 신이 어떻게 해서 야 너는 황금팔을 줬는데 여기 와서 간평사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신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 야 너 왜 여기 있냐. 메이저리그 가야지. 류현진은 여기 앉아있고 손흥민은 여기 앉아있어. 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회계학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위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저렇게 남보다 뛰어난 탤런트 재능을 줬는데 쟤네들은 왜 저기 가서 신림동 가가지고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신이 저 같으면 떨어뜨리겠어. 야 류현진 정신 차려.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왜 난 떨어지지? 아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손흥민도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 공격수를 하는데 골키퍼를 시켜. 그럼 물론 보통 사람보다 잘하겠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국제무역에서도 배우는데 자기가 어떤 거에 재능이 있고 뭔가 이게 있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가끔 보면 이제 옛날에도 마이클 조던이 이제 농구 하다 보니까 농구를 너무 잘해서 재미가 없는 거야. 아, 농구의 황제고 나를 막을 사람 없고 야구나 해볼까? 그래서 가끔 이제 야구로 이제 데뷔를 하고 하는데 취미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야구 선수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다 장난이야. 프로의 세계인데 몇 번 하다가 헛스윙 몇 번 하니까 짜증나서 다시 이제 농구로 다시 가서 왕의 귀환 해가지고 또 다시 또 그렇게 찾아갔거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라고 하면요.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얘는요. 능력이 애시당초 좀 뛰어나가지고 막 룰루랄라 해서 100점을 맞은 거야. 이렇게. 왜 능력을 50%밖에 안 썼잖아. 얘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60점을 맞은 거야. 겨우 꽈락을 면하고 해서 합격을 했어. 얘는 겨우 아유 다행이다. 얘는 막 묻지. 야 너 뭐 그 뭐냐 난 100점 맞았는데 만약에 신이 있어가지고 내 생에 1년 더 환생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이면 얘한테 아니 이렇게 재능을 줬는데 반만 쓰고 나머지는 낭비하고 그냥 띵까띵까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좋겠어요? 얘는 최선을 다하고 야 그럼 다음에 또 태어난다고 하면 뭐 그냥 이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얘한테는 야 너 개돼지로 태어나 해가지고 에너지를 한 40밖에 안 줄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를 위해서 사용도 못하는 거. 얘는 100% 사용하니까 야 얘한테 받은 거 다 얘한테 줘 해서 막 한 300을 얘한테 줄 거야. 그럼 얘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회에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선택의 문제 속에서는요, 어떤 선택이 잘했나 우리가 다시 볼 텐데 그걸 앞에 최적이라는 말 또는 합리적이라는 말이 붙게 돼요. 근데 그 합리적 선택 안에는 뭐냐면 효율적이다 이걸 할 텐데 그 효율적이라는 게 낭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독점 시장 같은 거 얘기 많이 해요. 독점. 자, 시장의 상황이 독점이다. 이거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요, 몰라요. 이건 중립적인 거야. 기업의 수가 하나 있는 거를 모노폴리니까 기업의 수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도 보지 않고 자기가 혼자 있는데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낭비 없이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아 좋은 거야. 이게 뭐가 나빠. 근데 우리 경제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약간 이제 기업이라든가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느낌 자체가. 그 시장 구조가 독점이면요. 경쟁자가 없잖아. 그럼 이걸 운영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없으면 나태해져. 누구 보는 사람도 없이 막 이렇게. 아니 시험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지. 경쟁자가 뭐 딱 봤더니 1대1이야. 그럼 내가 그냥 원서만 내면 다 합격이야. 그럼 뭘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부도 이렇게 보면 집에 가면 어떻게 잘 되십니까?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컴퓨터부터 TV부터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여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터디도 저는 권장합니다. 뭐 2차용 그건 아니더라도 1차 스터디는 진짜 공부할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격려하는. 이게 약간 나태해질 만한 유인이 높아요. 그래서 나태해지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면 그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지. 낭비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독점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독점 자체가 나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기업의 수가 하나고 구조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은 낭비가 없이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대, 최소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2번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 다시 밑줄 치세요. 언제나 모든 문제가 희소성이고요.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 다시 쓸게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선택 이런 말을 써요. 자, 합리적이라는 말은 살짝 밑줄 쳐서요. 거기 합리적 선택의 문제와 이렇게 있잖아요. 레셔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셔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레컨이라는 게 계산한다 그게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 매 순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둑을 둘 때 어디에 뒀을 때 나한테 가장 그게 좋은 선택이 될지를 순식간에 빠른 그 계산 능력을 통해 가지고 거기 어디 찍을지 방점을 딱 찾는 거. 그 순간이 사실은 합리적, 최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경제하려는 의지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뭐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밑에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매 순간 직면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국가가 뭐 그나마 가장 행복해진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한번 보세요. 사무엘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경제 원칙을 거기 보시면 무시하고 자원을 낭비하거나 낭비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죠. 오용하는 사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현진이 야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고 손흥민이 야구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미스매치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효율죄라고까지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낭비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뭐 점팅 뭐 2개, 3개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간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도대체 뭐 한 것도 없네. 예, 맞아요. 본격적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요 기회비용 희소성이 잘 반영된 밑에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면서 밑에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그거는 약간 복습용이긴 한데 잠깐 쉬었다가 제가 그 그림 설명하면서 내용을 더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책들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쓰면은 좋긴 한데 단점이 이제 막 읽어봐야 되고 이제 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수업 목적으로 이렇게 글씨도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저도 이제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요. 핑계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제 생각에는 설명 잘 들으시면서 이 책을 이렇게 요걸로 담거나 하세요. 그러면 책을 넘기시면서 아,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뒤에 심화 내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경제학과에서 하는 거시경제, 미시경제에서 좀 어려운 것들도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상황 봐서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고 문제를 조금 잘 풀어보시고 하면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습 테스트 같은 거 하면서 살짝 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습 테스트 하는 거니까 첫 번째요. 나 몇 점 맞았니? 몇 개 맞았니?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테스트에 참가했어.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은 이제 뭐 오후 수업 끝나고 오늘은 잠깐 보긴 할 건데 이름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닉네임으로 쓰도록 합시다. 이름 써도 되는데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실 분은 하도 돼. 그래야지 이게 그렇잖아. 담배를 금연 끊으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주위에 막 얘기해야 돼. 나 올 새해부터는 담배 끊을 거야. 이래야 돼. 그럼 자기가 뭐 하려다가 주위에서도 막 그래. 너 담배 끊는다며? 아, 그렇군. 뭐 이렇게. 나 간평사 시험 준비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 친구들한테도 다 선언하세요. 몰래 숨어가지고 몰래 해서 몰래 합격한다면 놀래게 해야지. 놀래게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게 더 자기가 이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아니면 공표를 하세요. 팀장님이나 저한테 와서 저는 이번에 한 번도 테스트 빠지지 않고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하는 거야. 그러다 한 번 빠질랑 말랑 하면 그 말이 생각나니까 자기가 거기 구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제에서는 커미트먼트라고 공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이야? 다 이렇게 안 지키려고 공약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공약을 내세우세요. 아셨죠? 그래서 수업은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시험은 가능한 한 계속 테스트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9시에 시작하거든요. 9시에 맞춰서 딱 오겠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수업 시간에 조는 한이 있더라도 피곤하면 엎드려 주무셔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시간은 9시까지 오셔서 피곤하면 뒤에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셨죠? 그거는 지키셔야 돼. 차라리 그냥 나 피곤하니까 1시간 집에서 좀 더 자다가 10시부터 11시부터 가야지. 안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망하는 길에 그 시초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그것만 잘 지키시면은 제가 봤을 때 1차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들도 다들 의욕도 대단하시고 또 열심히 잘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1차는 믿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면 1차 내년에 붙고 뭐 2차도 합격하고 그럼 뭐 간평사로 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칠판이 좀 작아서 몇 번 지우는 상황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필기 저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필기도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하세요. 왜냐면 사람이 경작이 제가 막 이렇게 막 딴소리를 너무 하게 되면 진도가 막 산으로 가서 늦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이잖아. 이게 만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업이면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개그도 하고 웃긴 얘기해서 까르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성인 강의에서는 애도 아니고 뭐 재미없는 수업이지만 이 진지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필기도 하시고 컬러풀하게 뭐 밑줄 치시고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뇌로는 자꾸 용어를 읊조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